44페이지의 로그의 뜻과 성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44페이지 위쪽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 쪽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로그의 정의, 자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 네 가지, 그 다음에 밑변환 공식 두 가지까지 이렇게 해서 요거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똑같이 선생님은 똑같이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네, 이거 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지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내용인지는 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보시고 수업을 다 들은 후에 암기해 주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로그가 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줄 볼게요. 로그의 정의.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듭제곱을 배웠죠. 그래서 지수를 배웠었는데 거듭제곱에 관련된 식에서 2의 x제곱이 8이야. 그죠? 이렇게 되면 8은 이 집안 식구니까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8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이죠. 그럼 2의 x제곱하고 2의 세제곱이 같다는 얘기는 둘이 밑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끼리 같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x가 3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x값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게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꼭 같은 집안 식구들끼리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2의 x제곱이 6이다. 2를 몇 번 곱해야 6이 나올까? 그죠? 몇 번 거듭제곱하면 6이 나올까요? 이 x는 자연수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왜냐면 2의 제곱을 하면 4가 되고 2의 세제곱을 하면 8이 되거든. 근데 6은 4하고 8 사이니까 x가 2랑 3 사이에 어떤 수라는 거를 짐작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x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든 게 바로 로그라고 하는 겁니다. 로그. 자, 로그 기호로는 log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 로그라고 있습니다. 로그. 알겠죠? 자, 로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저 지수를 표현하겠다 이겁니다. 지수를 표현하겠다. 오케이? 그 지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그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로그를 밑이 양수고 1이 아닐 때, 그렇죠? a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밑이라고 이야기해요. 밑이 양수고 1이 아닐 때 양수 n에 대해서 a의 n제곱 거듭제곱이죠. a의 x제곱이 n이다 를 만족시키는 x는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이 x를 실수 x를 기호 로그 a의 n으로 나타내고 그때 a를 밑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래서 얘를 밑이라고 부르고 그때 요 n을 진수라고 부릅니다. 진수. 이렇게 읽을 때는 로그 a의 n 이런 식으로 읽거든요. 로그 a의 n. 자, 그래서 이 말을 정리된 게 이제 여기죠, 요거. 여기다 별표해 놓으시고 이게 로그의 정의입니다. 그 밑이 양수면서 1이 아니고 진수는 양수여야 돼요. 자, 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로그가 정의될 때 이 앞에 조건. 그리고 a랑 n으로 외우지 말고 a가 밑이라고 했죠? 자, 이쪽에 잠깐 볼게요. 자, 이쪽에 잠깐 보면 우리가 이렇게 log 이렇게 쓰고 여기다 조그맣게 숫자를 써요. 그 다음에 여기다 크게 다시 숫자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4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쓸 때 요 3을 우리가 밑이다 이렇게 부르고 때 요 4를 진수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돼? 요거는 뭐라고 외우라고? 밑은 양수, 밑은 1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밑은 왜 양수해야 되냐면 우리가 x를 실수까지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했을 때 밑은 양수여야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밑이 1이면 안 되는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진수는 양수일 때 로그가 정의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에서 이게 밑 조건, 진수 조건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걸 반드시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외우시고 그랬을 때 a의 x제곱이 n일 때 자,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 x는 로그 a의 n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서 a가 밑이었잖아요. 여기 그때 이거 밑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렇죠? 그게 로그에서도 계속 밑입니다. 그렇죠? 계속 밑으로 들어가. 지수에서의 밑이 로그에서도 밑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거듭 제곱의 결과가 n인데 그 n이 로그에서는 진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역시 어떻게 돼? 거듭 제곱근 할 때도 기분이 좀 안 좋았죠, 우리가. 왜냐면 이제 새로운 기호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용어도 그렇고 읽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어색한 점이 있었는데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어색하고 어렵다고 느끼는데 실제 계산하면 연습해 보면 별게 아니거든요. 별게 아니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만 참고 연습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알겠죠? 그냥 LOG를 로그라고 읽는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문제를 조금만 연습을 해주면 간단한 문제를 연습해주면 금방 익숙해지니까 네, 연습을 좀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자로 하니까 좀 그랬죠?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자, 45페이지로 넘어가서 45페이지에 위에 보면 자, 로그의 정의에 의하면 2의 x제곱이 6이다. 아까 전에 했던 여기서 x를 우리가 뭔지 몰랐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는 x를 구하고 싶은 x는 로그 그다음 요 밑을 그대로 여기다 써주시고 요 6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이렇게 괜찮아? 읽을 땐 로그 2의 6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지금 거듭 제곱을 지수로 표현된 걸 로그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로그로 표현된 걸 다시 지수로 바꾸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서로 변환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초등학교 때 우리 분수에서 뭐 대분수랑 가분수 배우고 나면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고 대분수 가분수 고치고 계속 연습하잖아요. 그럼 근데 둘은 같은 거지, 그지? 지금도 어떻게 돼? 지수를 로그로 표현했다가 로그를 지수로 표현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알겠죠?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하니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뭐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쓸 때 우리 거듭 제곱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로그 한 다음에 여기 밑자리 여기 밑자리잖아요. 여기 밑자리인데 생각보다 좀 작게 쓰셔야 돼요. 여기 있죠? 이걸 너무 크게 쓰면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쓰는 게 우리 되게 복잡한 식을 쓸 거라서 자, 진수 자리는 숫자가 크게 쓰시면 되고 밑자리는 조그맣게 작게라고 합시다. 여기는 작게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해볼까? 여기 3의 x제곱이 5다 이렇게 했을 때 x는 어떻게 된다고? 로그 밑 여기 3은 여기다 써주시고 여기 5는 여기다 이렇게 x는 로그 3의 5다 이렇게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이 로그 3의 5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요거 이제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자, 우리가 무리수가 뭐죠? 유리수가 아닌 수가 무리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요. 우리가 무리수 이제 파이 같은 거 무리수죠. 뭐 루트 이런 것도 무리수고, 그죠? 그런데 이거 로그 3의 5 이런 것도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거듭제곱근 뭐 이런 것도 세제곱근 이런 것도 무리수예요. 무리수.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이제 다 배운 거고요. 그렇죠? 유리수에 대한 것들은 다 배웠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무리수 중에 이제 좀 새로운 친구들, 자, 이거 말고 이제 삼각
함수라는 걸 나중에 배울 텐데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 거기서 나오는 그 삼각 B로 표현된 친구들 있죠. 뭐 사인 20도 이것도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무리수를 집중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새로운 수를 배우고 나서는 뭐해? 이제 그거 연산하는 거 배우고. 그러니까 새로운 수를 처음에 약속을 한 다음에 그렇죠? 이해를 했다면 이제 거기서 연산을 배워서 그걸 써먹는 방법을 배우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뭐 새로운 거 이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자, 이 무리수도 실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죠? 많이 그러니까 보게 된다는 거지. 쓰게 된다는 게 아니라 많이 보게 될 건데 그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다? 새로운 무리수를 배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해볼까요? 2분의 1의 그 밑이 이렇게 분수일 수도 있습니다. x제곱이 3이다 이렇게 되면 얘는 로그 밑 2분의 1의 진수 3 이런 식으로 알겠죠? 선생님이 처음에는 헷갈릴까봐 이렇게 색을 구분을 해서 해줄게요. 근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금방. 자, 이렇게 해서 위에 1번, 2번은 그 지수로 표현된 걸 로그로 표현을 해본 거고요. 이제 반대로 할 수도 있지, 반대로. 자, 반대로 하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처음에. 그죠? 자, A의 색깔을 구분을 해줄게요. 음, A의 x제곱이 n이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얘를 로그로 고치면 로그 a의 x는 로그 a의 n 이렇게 썼던 거거든요. 그죠? 지금 색깔을 잘 보세요. 색깔을.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해보자고. 반대로라는 건 x가 로그 a의 n이었단 말이죠. 그치? 자, 이거를 다시 지수로 바꾸는 거야.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a의 x제곱이 n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오케이? 괜찮니?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잘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로그를 지수로 고칠 때는 지수를 로그로 고치는 건 지금 한 대로 여기 x를 여기다 쓰고 로그 쓴 다음에 이렇게 갖다 쓰라고 했죠. 근데 반대로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요거 a가 밑이잖아. 밑을 요 밑에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ax 제곱이 되지. ax 제곱 하면서 로그 없애는 거예요. ax 제곱은 n이다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얘를 요 밑에 요거 밑 자리로 갖다 집어 넣은 다음에 그게 n이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 봐봐. 로그 2의 x가 2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 2를 요 밑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럼 2의 제곱은 x다 이렇게 바꾸란 얘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로그를 없애고 이쪽에서 로그를 없애. 그러면 그 밑을 이쪽 그 우변에 밑으로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를 뭐 계산하면 4다 이렇게 된 건데.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x의 제곱이 9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없애고 9는 x의 제곱 이렇게 바꾸는 거야. 괜찮죠? 그지? 지금 어색할 거예요. 그죠? 안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연습하시면 돼요, 연습. 알겠죠? 연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9는 3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x는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밑은 뭐라 그러죠? 밑은 1이 아닌 양수거든요. 1은 아니고 양수기 때문에 x는 3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x 값을 또 실제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처음이라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 베이직 센에 있는 기본 문제풀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다시 부탁합니다. 요거 익숙해지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익숙하게 못 만들면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예제 7번 해볼게요. 예제 7번. 예제 7번에 보면 로그 4의 2x야. 2x. 밑은 4고 진수는 2x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x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x를 구하려면 로그를 다시 지수로 고쳐야 돼. 지수로 고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로그 없애면서 2x는 요 4를 요 2에 밑으로 넣어버리는 거야. 그 2가 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 계속 풀어볼게요. 자, 2x는 4의 제곱이니까 16이죠. x는 8이다. 그래서 x를 구할 수 있죠. 괜찮지? 네,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해볼게. 자, 그래서 로그를 없애면서 x는 요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의 3분의 1 제곱 이렇게 될 거고 1000은 10의 세제곱이거든요. 10의 세제곱에 3분의 1 제곱 이렇게 하면 지수 법칙으로 얘랑 곱하겠지. 그러면 얘는 10의 1 제곱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x는 1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로그를 지수로 바꾸고 나면 이제 지수 법칙이죠 또. 그렇죠? 자, 우리 지수 법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제곱근도 다 지수로 바꿔서 풀죠. 지수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자, 지수를 잘하면 뭐 로그건 거듭제곱근이건 생각보다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해볼게요. 3번. 로그가 2번 들어가 있네, 그지? 근데 이런 거 당황하지 마시고. 자, 지금 첫 번째 이 로그의 밑은 2고요. 얘가 밑이고요. 그다음 요게 진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게 그냥 진수. 자, 저 그냥 네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로그로 바꿀 때 어떻게 얘를 없앤다고? 그렇죠? 그럼 진수만 남겠죠? 로그 3의 x는 하고 밑이 1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2의 1제곱 이렇게. 괜찮나요? 2의 1제곱은 2지, 그치? 자, 그럼 다시 또 로그잖아요. 이번에는 얘가 밑이고 이게 진수인 거야, 그치? 그러면 로그 없애면서 x는 어떻게 돼? 진수는 요거 올라가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돼서 9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처음이라서 어색할 텐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거듭 그 지수를 로그로 바꿀 줄 아느냐, 그다음 로그를 다시 지수로 바꿀 줄 아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바꾸고 나서 지수 법칙 쓰는 거는 앞에서 한 거니까 네, 정리는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애플리케이션 8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는데 왜 이제 로그가 정의되려면 밑은 0보다 양수면서 1이면 안 되고 진수는 0보다 커야 한다고 했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우리가 로그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에 틀리거든요. 요거 놓쳐서. 요거를 안 따져가지고 틀리게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요거 잘 따지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밑이나 진수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로그가 정의되지 않아요. 그렇죠? 정의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로그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로그의 출발점이 지수인 걸 떠올리면 이게 왜 그러냐? 그럼 우리가 이제 로그는 지수에서 출발을 해요. 지수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 되짚어 보면 로그의 밑과 진수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 결국은 지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 밑이 양수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지수가 실수일 때 지수 법칙을 써먹으려면 밑이 어떻게 해야 돼? 밑이 양수로 제한됐어요. 밑이. 그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실수까지 되려면 지금 A가 양수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지금 로그로 바꾸면서 이 A가 여기로 갔으니까 얘는 양수여야 되는 거지, 그대로.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로그의 정의에 의해 지수를 로그로 고쳤을 때 그 지수에서의 밑이 그대로 로그에도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밑은 여전히 로그에서도 밑이니까 원래 양수였던 것처럼 원래 양수가 됐었어야 하는 것처럼 로그에서도 밑은 양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지? 근데 왜 1은 안 되냐 이거지. 왜 1이 안 되는 이유는 자, 잘 봐. 우리가 앞에서 ax제곱 n에서 a 값이 고정돼 있을 때 x는 n의 값이 유일하게 x는 n에 대한 값이 딱 하나만 존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의 표현대로 하면 a가 딱 정해졌을 때 x랑 n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하나 존재하면 n이 그거에 대한 n은 딱 하나만 존재를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자 46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a가 1인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가 1인 경우에는 1의 제곱도 1이고 1의 세제곱도 1이니까 그죠? 이게 1대 그거 1일 때 이게 지수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하게 되죠. 그렇죠? 1대1 대응이 안 돼서. 그렇죠? 그 로그 1의 제곱이 1이다를 로그로 고치면 로그 1의 1은 2다. 로그 1의 1은 3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은 로그에 대해서 값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2가 됐다 3이 됐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1대1 등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1을 제외시켜야 돼. 자, 1 때문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로그의 정의에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1은 빼주기로 한 겁니다. 알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건 로그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알겠죠? a가 밑이 양수여야 되는 거는 지수를 로그로 바꿨으니까 원래 지수에서 양수였기 때문에 양수여야 된다는 건데 1이 안 되는 이유는 로그 하나의 로그에 하나의 값이 대응돼야 되는데 이게 1인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더라.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걔는 빼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밑이 왜 양수여야 되고 1이면 안 되는지까지 해봤고 이번에는 진수는 왜 0보다 커야 되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하고 3의 y제곱에 임의의 실수 xy 대입해보면 알 수 있듯이 임의의 실수 xy와 양수 a에 대해서 a의 x제곱은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수를 계속 거듭제곱을 했어. 그러면 양수 나오죠. 그지? 그래서 a의 x제곱이 n인데 그때 이게 양수니까 그쵸? a의 x제곱이 양수가 나오니까 n도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n도 양수여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 진수가 양수여야 되는 것도 그 로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수에서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수에서 n이 양수였어야 되기 때문에 로그에서 n이 진수 자리로 오잖아요. n은 여전히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유는 그렇고 지금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다 별표 쳐놓으시고 46쪽에 별표 쳐놓으시고 우리가 로그 문제를 풀 때는 로그 문제 풀 때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뭘 배우냐면요. 이렇게 단순한 로그가 아니라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로그 함수 막 이런 것들 로그에 대한 문제들을 막 여러 개 풀어요. 그런데 여기서 틀리는 이유는 뭐다? 맨 처음에 밑조건하고 진수조건이 만족돼야지만 로그가 정의되는데 그걸 안 따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로그를 배울 때 항상 로그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첫 번째 밑조건, 진수조건부터 확인하고 들어가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야. 밑조건, 진수조건을 항상 따지고 들어가자. 자, 다시 말로 해볼게요.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이 두 조건을 꼭 따져야 돼. 밑은 1은 안 되고 양수여야 되니까 1이 아닌 양수. 다음 진수는 양수.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 우리가 로그가 정의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항상 로그 문제 풀 땐 이 두 개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놓고 외우세요. 알겠죠? 자, 예제 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는 잘 나옵니다. 자, 이 연습장에다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연습장에 보면 예제 8번이에요. 예제 8번 46페이지에 8번 보면 다음이 정의되기 위한 실수 x 값의 범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1번 보면 로그 x의 4-x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봐봐. 요 x가 밑이죠. 밑은 어떻게 된다고? 밑은 양수고 밑은 1이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요게 진수예요. 요게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두 개를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로그가 정의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x가 밑인데 얘는 0보다 커야 되고 x는 1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진수가 4-x인데 이거 0보다 커야 돼. 이거 1차 부등식이죠. 자, 마이너스 x는 4 넘어간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1 곱하면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요 네모 박스 친 거 이거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럼 모두 만족한다는 건 수직선에 그려서 겹치는 부분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수직선 이렇게 x 그리고요. 자,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했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1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일단 1에다 빵꾸 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얘는 4보다 크다 이렇게 했으니까 4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겹치는다는 건 이렇게 두 줄 가는 거죠. 이렇게 겹치는 거지, 그렇지? 아, 미안해. 4보다 작다. 미안해요.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겹치는 건 어떻게 돼? 여기가 겹치는 거지, 그렇지? 여기 1은 빼야 돼요. 그래서 요 빗금친 부분이 같은 거니까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 조건, 진수 조건을 가지고 연립부등식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시험에 진짜 잘 나와 이런 것들 알겠죠? 간단하지만 잘 나옵니다. 자, 로그 x-1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얘가 밑이죠. 자, 밑은 양수고 밑은 1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x-1은 0보다 커야 되고 x-1은 1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x는 1보다 커야 되고요. 자, 여기서 x는 넘어가면 2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진수 조건. 진수는 0보다 커야 되죠. 그지? 그래서 여기로 데려오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는 0보다 커야 돼. 자, 이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최고차항 양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약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9는 음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바뀌겠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 값이 나옵니다. 해가. 그죠? 자,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괜찮죠? 자, 얘 풀 때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수직선 그리고 마이너스 3, 3 이렇게 한 다음에 작다면 사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얘랑 그거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돼. 모두.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수직선에다 세 개를 다 그립니다. 자, 1보다 크다. 자, 1보다 크다. 그럼 여기다 1 한 다음에 크다니까 이렇게. 그다음 2는 아니다. 그러니까 2에다 빵꾸 내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겹치는 게 어디예요?
여기 두 줄 가 있는 곳 여기가 겹치는 거죠. 여기. 그래서 x는 이제 여기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2보다 작다. 또는 여기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이게 답입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1학년 때 했던 연립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이죠. 연립 2차 부등식 그 부분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혹시 2차 부등식 부분 기억 안 나는 친구 있으면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세요. 알겠죠? 요거 강의 다 듣고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 밑에 애플리케이션 9번하고 10번도 네, 풀어주시고요. 우리 베이직 센에 있는 문제풀이 교재에 있는 문제 풀고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